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낙마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가시티 조성 등 불경의 공동현안 해결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산의 굵직한 현안 사업들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세혁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는 미래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굵직한 현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불경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 중인데요. 대표적인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예, 사업들이 불경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예. 경제적인 그런 효과가 큰 사업들이 많은데요. 한 5-6가지가 굵직굵직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예. 먼저 불경 메가시티 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이건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일일 생활권이 가능하도록요. 기능적으로 연계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예. 이 대도시권 인구가 이제 1,000만 정도 돼야지만이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경 지역도 이 1,000만 인구를 좀 어떤 조성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하나의 어떤 대규모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와 연계된 것이 이제 그러니까 광역 교통망 구축입니다. 예. 예컨대 이제 김해, 울산, 노포, 그리고 부산, 양산, 울산 이렇게 부산의 어떤 핵심 도시들 중심으로 해서 연결시켜가지고 어떤 이것도 나중에 이제 가덕 신공항하고도 연결됩니다. 이런 예. 것들이요. 그래서 메가시티 사업과 이런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이라든가 가덕 신공항 또 부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2030 부산 엑스포인데 이것도 불경 지역이다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큰 사업들이라든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업 중에 낙동강 물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중에서 물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예. 그걸 어떻게 한번 좀 잘 어떤 조정해서 가버넌스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안들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현재 걸려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 이번 달에 그 합천과 창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은 식수 공부하는 방안이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안건이라서 그 대통령직속 물관리위원회 이제 의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덕 신공항 역시 이제 그것도 첫 단추 사업 타당성이 이제 착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요. 네. 말씀하신 이 사업들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다 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26일이었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창원교도소에 재수감이 됐습니다. 21일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최종 선고한 이후 5일 만에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번 사태로 불경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유죄 확정이 사업 추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다 아시다시피 저는 20일 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제 지사직을 이제 상실했죠. 예. 일각에서는 이제 김 지사가 기사회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에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어떤 낙관적인 전망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결국에는 결정이 나가지고 이제 4년 4개월 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확정 판결이 난 건데 예. 사실상 이제 정치적 생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지됐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됐던 특히 김경수 전 지사가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어떤 진행에 있어서 불투명성이나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예. 지난 특히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 분권을 위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경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메가시티의 어떤 창안자, 기획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구심점 역할을 잃지 않나라는 우려도 했고, 예. 사실 경남이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이제 가덕 신공항이 이제 부산에 어떤 새로 이제 추진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우호적인 여건을 마련했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일각에서는 이제 좀 약간 또 안개 속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 섞인 목소리도 이제 큰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뭐 우려도 있고 이게 중앙 정부 사업으로 이미 의제로 형성됐기 때문에 아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도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서요. 네, 영향은 아마 좀 뭐 적지 않게 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유죄 확정 판결 이후에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큰데 그 말씀하셨듯이 그만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간에는 어떤 역할들을 맡아왔었습니까? 예, 사실상 그간에 어떻게 보면 해결사 역할이랄까 예. 그런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김경수 지사가 이제
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예.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영향력이 막강한 그런 파워를 지녔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구상한 사업들, 특히 이제 메가시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기획자이면서 어떤 전도적인 역할도 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가덕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 이제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이라든가 어떤 반대 여론이 있었을 때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나서서 어떤 대변자적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역할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또 이제 정책과는 정치가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내년에 있어서도 이런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가 이 프로젝트하고는 상당히 긴밀한 관련이 있거든요.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추진했던 사업들도 영향이 불가피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내년에 어떤 선거에서 좀 어떤 적지 않은 역할을 했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그에 따라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뭐 탄력을 받을까라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이러한 어떤 결과가 나가지고 사실 어떤 그동안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어떤 김 지사가 이제 낙마하면서 예. 어떤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아마 영향은 불가피하게 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네. 다만 그 역할을 대신해줄 그런 어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아마 그것이 이제 앞으로 관심거리입니다. 뭐 사람이 없으면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이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타격이 크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불경 메가시티는 말씀하셨듯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이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불경 메가시티는 어떻게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김 지사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이 메가시티 사업인데 사실 이게 이제 발등에 불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부산시 공무원 9명하고 전체 25명이 구성돼 가지고 예. 합동 추진단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뭐 우리가 우려해서 좀 약간 좀 뭐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이 뭐 특정한 일시적인 어떤 사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성된 그 지방자치법 시스템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나마 타격은 좀 덜 받지 않겠나라고 이제 긍정적으로는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서도 사실 이제 그 권한대행 체제가 이제 부산이 이제 경상남도가 권한대행 체제가 이제 되기 때문에 뭐 권한대행은 사실 그 김경수 지사의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업에 있어서 어떤 일관성이나 지속성은 아마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긍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메가시티 사업에 있어서 뭐 사실 중앙정부에 있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현재 이제 대선 주자들도 사실 이제 김경수 지사가 이제 낙마하면서 우려를 인지를 한 건지 그동안 추진했던 특히 메가시티 사업은 계속 챙기겠다. 예. 뭐 지금 여권에서 대선 주자에 나온 사람들이 뭐 이낙연, 이재명 이런 어떤 후보자들이 막 계속 그런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을 좀 커버하기 위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국책 사업으로서도 아마 계속 어떤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불경 메가시티는 지속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덕 신공항 추진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덕 신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많은 힘을 실었던 만큼 이 부분에 있어도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부정적인 어떤 시선도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있어서 아주 그때마다 좀 반대나 어떤 비판적 여론에 대해서 이때 김경수 지사가 나서서 이제 대변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2월 25일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방문해서 예. 그때 이제 지도선을 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쭉 한번 이제 가덕도 신공항 주변을 봤거든요. 예. 그때도 이제 사실 일각에서 이제 제기된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때 김경수 지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 측면을 이제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뭐 예산이 예컨대 뭐 한 20몇 조 원 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어떤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소요되는 것은 한 7조 원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이다.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요. 예. 어떤 대통령한테 이제 설명했던 것이 뭐 여론을 타고서 많이 어떤 그 가덕 신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선들을 좀 어떤 차단한 그런 효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입장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또 국토부에 대해서 좀 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나의 좀 약간 추동적인 그런 어떤 역할을 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 이런 가덕 신공항 추진에 있어서도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것도 이미 중앙 정부의 의제로 이제 채택된 부분이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막론하고 가덕 신공항에 대한 어떤 추진에 있어서는 아마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이제 예상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 이 사업들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낙동강 통합 물관리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남 예. 합천과 창녕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만이 남았는데 예, 예. 여기에도 난항이 예상되거든요. 예,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김 지사 역할이 가장 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될지 상당히 좀 약간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진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부산 시민들한테 이제 특히 식수원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이 창녕 그리고 요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는 부산 지역의 수양공사 역할도 중요하고요. 예. 또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의 어떤 그 해당 시군구의 어떤 합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그 가버넌스라는 거, 그 물 관리 관련된 어떤 가버넌스라는 것이 구축돼 가지고 이것이 원만하게 잘 추진된다면은 이것도 좀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우려한 부분을 우리가 좀 불식시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다만 이 낙동강 통합 물 관리 실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부산 그 부울경 메가시티에 있어서 하나의 초석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울타리, 그러니까 같은 물을 먹고서 이제 지내는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어떻게 물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 자산으로서 보상 체계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요. 이런 또 법적 효력이 아직까지 이제 갖지 못한 상태에서 예. 어떤 갈등이 자칫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서 서로 이해하고 공동의 목표나 또 공동 관심적인 사항을 좀 어떤 그 높여서 어떤 갈등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이 어떤 공동의 이익을 좀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점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권한대행 지금 하병필 경남지사의 권한대행이죠. 예. 이 역할이 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관기관과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정책 개선 사항에 대한 발굴을 위해서 예. 지난달 11일에 경남연구원에서 업무 협약 체결하고 이제 학계 관심 관련되는 어떤 이해관계자들과 어떤 포럼도 형성돼 가지고 어떤 합의 형성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유죄 확정 이후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부산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아마 내심 이제 제가 이게 상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예. 상당히 이제 만약에 이번 무죄 판결 받았으면은 아마 기존의 어떤 지각 변동, 그 대선 후보 여권의 예. 지각 변동이 예상됐으라고 봅니다. 김 지사는 이전에도 다시 재선에 도전하겠다 했지만은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복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심이고 그만큼 어떤 파급력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큰 지각 변동 나타날 텐데 이런 상태로 돼서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어떤 경쟁적인 입장에 있는 어떤 후보들은 상당히 좀 약간 어떤 안심하는 능지가 가졌으라고 생각되고요. 예. 또 이제 사실 이제 여권의 어떤 층에서 사실 부울경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지역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관심 갖고 국민과 약속한 그런 어떤 국책 사안들, 대규모 프로젝트는 계속 관리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그 후보도요. 예.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계속 챙기겠다, 관리하겠다,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봤을 때 사업의 어떤 지속성을 어떻게 보면 표시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앙 정부나 이런 여권에 있어서도 이 그동안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나 이런 신공항 이런 관련된 사업들은 아마 지속적인 어떤 추진 가능성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큰 무리 없이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도정 공백이 생겼지만
보궐선거를 치르지는 않기로 예, 또 경상남도 선관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번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사실상 뭐 시간도 좀 없고요. 뭐 사실 지금까지 뭐 보선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예. 지금 시선이 따갑습니다. 또 선거냐, 뭐 어떻게 보면은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임기 제대로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가장 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얼마 정도 남지 않은 이제 어떤 임기 중에 이제 좀 권한대행 체제가 예.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어떤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했다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 예. 뭐 잘 결정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지금까지 어떤 사업들 현안들을 권한대행 체제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이제 어떤 유지해 나간다면은 예. 뭐 불확실성 뭐 좀 줄어들고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은 아마 뭐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불경 관련된 사업들도 사실 뭐 권한대행 체제가 오히려 어떤 불확실성을 줄여드는 그런 안정적인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산시의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야당 시장이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박형준 부산시장의 역할이 커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부산시의 과제는 어떤 게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불경 관련된 사업들이요 부산시 단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부산시가 맏형으로서 경남도민이나 울산 시민의 어떤 그 공감도 얻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경남도민들이 어떤 흔쾌히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협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열린 마음과 자세로요. 그리고 이제 분열과 갈등 지역 간의 그런 예.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연대와 통합이라고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특히 박 시장 체제가 앞으로 이제 해결할 뭐 기간은 어떤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런 어떤 이 불경 지역의 어떤 연대와 통합을 위해서 좀 더 부지런하게 뛰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메시지들을 좀 잘 전달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하나라는 공동체라는 의식 좀 갖춰지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뭐 부산, 울산, 경남이 각자 도생하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서 경남, 부산, 울산권이 하나의 어떤 경제 뭐 운명 공동체로서 의식을 갖고서 네. 이런 기존의 어떤 추진했던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어떤 시 차원에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요. 그리고 시의회에 있어서도 거기에 필요한 어떤 여건을 여론을 조사하는 데 앞장서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울산이나 그 경남도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협력적인 열린 자세로서 수용할 수 있는 서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히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연대와 통합을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불경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길 또 지켜보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당이나 지역을 떠나서 이전처럼 의기투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불경이 함께 연대해서 협력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